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내 묘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어떤 임야를 샀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시골에 내려와 살기 위해서 경매를 통해서 임야를 구입을 했는데 값도 비교적 싸고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서 현장은 보지 않은 채 경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묘지가 2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걸 상의하러 오셨더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남의 땅 위에 나의 묘지, 조상의 묘든지 가족의 묘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상권과 유사한 것인데 관습상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 왔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으로 지금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된 것입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썼는데 그것이 20년 이상 지나서 이제 주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20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그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분쟁이 소지가 많은 것은 시효로 20년 이상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게 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이것을 관습상 지상권으로 인정을 해왔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의 경우도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남의 땅에 그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봉분으로서 묘지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가끔 암매장을 한다든가 또는 평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묘지로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묘기지권은 묘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묘지 관리에 필요한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라고 하는데 그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묘지 주변의 땅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다만 기존 묘지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새로운 묘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부부 합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원래 설치되어서 20년 이상 된 그 묘지라면 그것은 보호해 주는데 그것을 소위 이제 개장한다든가 또는 추가로다가 묘지를 설치하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렇게 그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될까요?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가 존재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묘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 판례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올해 4월 29일 날 선고된 대법원 2017-22,800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그런 권리이고 그것이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수의 견해가 이렇게 지료, 즉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을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운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그 사용료, 즉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제 선조를 위한다는 그러한 정신, 이런 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토지 소유자의 불만사항이기도 하고, 저를 찾아오신 분처럼 현장을 제대로 답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산이 큰 경우에는 어디 구석지에 분묘가 있으면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소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 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이후인,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그 관습상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토지에 2001년 1월 10일 이전에 설치된 나무의 분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그것이 20년 이상 넘은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사용료만 받고 사용을 허락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20년이 되지 않은 토지라면 그 분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이것을 분리해 가도록, 다른 데로 이전해 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재판을 걸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임야를 구입한 경우에는 꼼꼼히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문제 된다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대폰 중독 퇴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휴대폰을 구입한 것은 1996년 가을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경에 휴대폰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선망의 적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많이 활용됐던 건 삐삐, 옆구리에 차고 다녔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삐삐에서 누가 연락 오면 바로 공중전화나 일본 전화로 이제 전화를 걸고 뭐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요. 그때 뭐 굉장히 큰 거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1세대라면 지금은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까 5세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한 30년 사이에 굉장히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엔 통화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일정 정리라든가 메모, 또 뭐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라디오 듣기, 카메라, 비디오 촬영, 유튜브 시청, 쇼핑 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춰서 정말 필수적인 그런 것이 되고 말았죠. 근데 오히려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휴대폰 중독이라 할 정도로 휴대폰 없이는 아주 불안해지는 그런 증세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아침에 알람, 그 휴대폰 알람으로부터 잠이 깨기 시작해서 또 잘 때는 또 알람을 켜놓고 이게 자는, 그래서 휴대폰으로 시작해서 휴대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런 단계로서 저도 아주 그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서 친구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같이 있으면서 또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AI 기능이 요즘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쇼핑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걸 몇 번 보면 바로 그것들로 소팅이 돼가지고 계속 그 뭐 유튜브 같은 거 또 그런 것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편리하기도 하지만 폐해가 너무 크고, 따라서 인간성도 자꾸 죽어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 그래서 휴대폰 거리두기 또는 휴대폰 디톡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어느 정도 자제를 해서 멀어졌던 인간관계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간이라든가 친구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권유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앱을 제거하라는 이런 권유를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알림이 필요 없는 것은 무음으로 설정해서 다소라도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수십 개의 앱을 그냥 설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것만 사용하지 뒤에 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가족들과 휴대폰이 아닌 다양한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토닥거림으로써 좀 관계를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만들기, 캠핑, 운동, 요리하기 이런 것 등 그 오프라인 취미를 통해서 휴대폰과 다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권유들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만보기 같은 것도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걷기를 나가면 뒷주머니 넣고 이렇게 가고 또 뭐 걸으면서 라디오 듣고 뭐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혼자 그걸 휴대폰을 떼어놓고 가서 뭐 골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문명 기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기기를 운영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